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식 트로섭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린 김호중 교도소 협박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 직원 A씨의 인생이 해임과 형사고발,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낙인까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과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한 비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욕심이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흔들고 본인 삶까지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전말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유명 가수라는 이유로, 또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아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교도소 안에서도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한 수용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수용자를 향한 잘못된 욕심과 비뚤어진 권한의식이 있었다. A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A씨는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다. 소망교도소 입사 당시만 해도 그는 그저 안정적인 직장과 정기적인 급여를 원하던 평범한 가장이었고, 교정 현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도 느끼고 있었다. 민영 교도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수용자들과 조금 더 가깝게 지내며 이름을 불러주고 상담을 해주고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소개를 들을 때만 해도 스스로 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낮은 처우, 과중한 업무, 인력 부족, 책임만 큰 구조는 직원들의 마음을 조금씩 잠식했고 A씨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대 근무가 반복되며 피로는 쌓여갔고 그 피로는 어느 순간부터 냉소와 불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교도소 안에서 특별한 이름을 다시 보게 된다. 바로 대중이 잘 아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었다. 방송에서, 기사에서, 인터넷에서 수도 없이 보던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수용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A씨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스쳤다. 한쪽에는 연예인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게 된 묘한 호기심과 흥미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이 상황을 이용하면 뭔가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위험한 생각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는 선택은 언제나 그런 사소한 생각 하나에서 시작된다. 김호중은 교도소 안에서도 여전히 유명인이었다. 다른 수용자들은 그를 향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고 일부 직원들은 조용히 뒷이야기를 나눴다. 밖에서 터졌던 각종 논란과 이슈, 그리고 여전히 굳건한 팬덤에 대한 이야기들이 복도와 휴게실을 떠돌았다. A씨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다. 세상에, 저 사람은 여기 안에 있어도 여전히 돈을 벌고 있을 거야. 출소하면 또 콘서트도 할 테고 광고도 찍겠지. 자신보다 훨씬 많은 돈과 관심을 이미 가진 사람,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관리 대상이 되어버린 사람. 이 비틀린 관계 설정이 A씨의 마음을 서서히 오염시키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일상적인 대화에서 시작되었다. A씨는 근무 명목으로 김호중에게 여러 차례 접촉했다. 면담을 빌미로 말을 붙이고 이것저것 사소한 질문을 던지며 거리를 좁혀갔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말투로 수감 생활은 어떠냐, 불편한 것은 없느냐 묻는 정도였다. 그러나 몇 번의 대화를 거치며 A씨는 자신이 가진 권한과 상대가 가진 불안 사이의 미세한 온도 차이를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교도소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직원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는 수용자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결코 건너선 안 되었던 선을 침착하게, 그러나 분명히 넘고 만다. 그 말 속에는 직접적인 단어 대신 은근한 압박이 숨어 있었다. 괜히 시스템을 건드렸다가 귀찮아질 수 있다는 뉘앙스, 자신과 잘 지내면 편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반쯤 농담 같은 어조 속에 스며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A씨는 말로만 존재하던 탐욕을 숫자로 바꾼다. 금전 3천만, 4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은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금품 요구, 즉 권한을 이용한 공갈 시도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순간을 기준으로 A씨의 인생 시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다. 그가 보기에는 이것이 단 한 번의 시도, 들키지만 않으면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는 작은 거래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대는 연예인이자 공인이고 무엇보다 한 인간이었다. 이미 여러 논란과 압박으로 마음이 지쳐있던 김호중에게 교도소 안에서조차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암시는 그 자체로 극심한 공포였다. 이곳마저 흔들린다면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절망감, 그리고 만약 이 요구를 거절했다가 실제로 불이익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는 초조함이 그를 짓눌렀다.
결국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입을 열기로 결심한다. 침묵보다 진실을 선택했을 때 사건은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나서야 할 중대한 비위 사건으로 변모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까지 투입해 A씨의 진술, 김호중의 초기 신고 내용, 다른 직원과 수용자들의 증언, 접촉 기록과 근무 동선까지 전면적으로 재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단순한 농담이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며 수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는 교정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명백한 비위로 규정되었고 사건의 무게는 단번에 달라졌다. A씨 입장에서는 어쩌면 여러 사람 중 한 명에게 불만을 가진 수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하고 싶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교차 검증을 통해 하나씩 쌓여가는 증거와 진술 앞에서 그의 변명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마침내 법무부는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 첫째, A씨를 형사고발,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는 교정시설 직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 가운데 하나이다. 둘째,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최고 수준의 징계로 처분하라는 중징계 명령을 공식 전달했다. 통상적으로 이런 수준의 비위에는 파면 또는 해임이 뒤따른다. 셋째, 사건을 해당 직원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지 않겠다며 소망교도소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넷째, 김호중과 같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촉 직원의 범위 제한, 대화 및 면담 기록 강화, 외부 감찰팀 주기적 방문, 내부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곧 A씨의 인생에 내려진 판결문이나 다름없었다. 해임은 단지 직장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특히 교정시설에서의 비위로 인한 해임은 사실상 이 업계에서 영구 퇴출을 의미한다. 다시는 교정직으로 돌아갈 수 없고 유사한 기관 취업 역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A씨에게 소망교도소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인생의 기반이었다. 매달 들어오는 급여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대출을 갚고 미래를 계획하던 터전이었다. 그러나 해임 통보가 내려지는 순간 그 기반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이력서에 적힌 경력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어버렸다. 여기에 형사고발이 더해지면서 A씨의 삶은 또 다른 단계의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다. 언론은 이미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비록 이름은 이니셜로 처리되었지만 내부에서는 누구나 누군지 알고 있었다. 지인과 동료,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는 A씨의 이름이 직접 오르내렸을 것이다. 조사실의 차가운 책상 위에 앉아 과거의 발언과 행동을 하나씩 재구성해야 하는 시간은 결국 그가 자신에게 내리는 심판의 시간과도 같았을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로 그 정도의 돈을 요구했는지, 상대가 느꼈을 공포를 한 번이라도 상상해 봤는지. 질문은 계속되지만 이미 사건의 방향은 정해진 후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낙인이다. 해임과 형사고발은 언젠가 시간과 함께 정리될 수 있다. 벌금을 내거나 형을 마치거나 법적 절차를 끝내면 서류상으로는 사건이 종결된다. 하지만 사회적 낙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인터넷 기사에 남겨진 기록,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남아있는 흔적, 교정시설에서의 비위 사건에 연루된 직원이라는 타이틀은 계속해서 따라다닌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마다 그 기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발목을 잡을 것이다. 면접 자리에서 과거를 묻는 질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스스로 먼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나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내 이름을 검색하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낙인이 주는 가장 잔인한 무게다. 그런 상황에서 권한을 가진 직원이 금품을 요구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을 배신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A씨의 비위가 일반 공직자 비리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가 교정시설에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비판은 피할 길이 없다.